자,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익 차손 이게 나왔을 때 조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환 차익 차손이 있고 외화 환산 손익이 있는데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은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외환 차익, 법인이 외화 자산을 실제 회수하거나 아니면 외화 부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상환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때 상환할 때 외환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외환 차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수하거나 상환을 할 때 실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실현된 손익이에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 또는 송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회계상으로도 그렇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회계상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도 입금 또는 송금이 맞아요.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외환 차익 차손은. 그런데 외화 환산 이익이라든가 환산 손실, 환산한다는 의미는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외화자산 평가 손익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자, 여러분들 유가증권 재고자산 봤을 때 평가의 평가 손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법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외화 자산 부채에 있어서 환산 이익이라든가 환산 손실은 평가 손익과 마찬가지로 실현된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입금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 일단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 구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외환 차익 차손하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다른 개념이다.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은 실현된 거다. 발생이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금 송금에 산입하는 거고 환산 이익, 환산 손실은 평가 손익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정이지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입금 송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입금 손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상 수익 비용 잡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환산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가의 대상은 몽땅 다 하는 게 아니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화폐성의 반대는 비화폐성이라는 얘기예요. 비화폐성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또 화폐성은 뭐냐? 비화폐성은 뭐냐? 화폐성은 말 그대로 화폐적 성격이 있는 것을 화폐성이래요. 화폐적 성격이 없는 게 비화폐성이래요. 야, 이건 또 뭔 말이냐? 자, 화폐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화 채권 채무, 현금, 외화 예금, 외화 보증금 등이 있어요. 그리고 비화폐적 성격은 뭐냐면 선급금, 선수금, 뭐 유형자산, 재고자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 대상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는 화폐성과 비화폐성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라고요? 키는 어디에 있다? 붕괴에 있다. 예를 들어서 소멸이 된다고 할게요. 소멸 또는 회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요? 회계 처리는 자, 외화 채무라고 할게요. 외화 채무가 없어지면서 뭐가 들어와요? 외화 채무가 들어오면서 뭐 보통 예금이 들어온다든가. 외화 채무가 외화 채권이죠. 외화 채권을 회수를 하면서 뭐가 들어와? 뭐 보통 예금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현금 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고 비화폐성의 경우에 뭐예요? 이 선급금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폐적 성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화폐적 성격이 있는 이 화폐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론상으로는 화폐가 화폐가치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만 평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외화 채권 또는 외화 채무
없어지면서 외화 채무 없어지면서 뭘로 빠져나가? 보통 예금이라든가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평가 대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평가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평가 방법이라든가 환율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회계상은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일지 모르겠지만 세법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세법상은 회사가 평가 여부를 선택할 때 그거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한번 선택하게 되면 5년간 적용을 하는데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세무조정 안 나오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외화자산 부채를 취득일이라든가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 기준일 등으로 쭉 가는 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 뭐 이런 부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취득할 때 금액으로 그대로 쭉 가는 거야. 평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화자산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이 있을 거예요. 이 매매 기준율로 평가해서 그러면 평가 손익이 나올 거다는 얘기. 이건 평가 손익이 안 나와요. 취득이 현재로 그냥 그대로 끌고 가니까. 발생일. 취득이 현재의 그때 당시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연도 말에도 그냥 그대로 끌고 가니까 평가 손익이 안 나오는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손익이 나와요. 그렇게 하려면 너 신고서 제출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 손익은 3년도 종료일 매매 기준율에 의한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 손익을 그때는 인식을 해주겠다. 그 외에는 인식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평가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 세무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여하튼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 그랬을 때 평가 손익 부득불 계산하겠다. 이때 평가 방법을 신고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외화 금액이 있겠죠. 사업연도 종료 현재 매매 기준율 환율 따라서 금액 계산한 금액과 환산 전의 원화 기장의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평가 이익, 평가 손익,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이 나온다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이 화면 과목별 세무조정 2에 가 있나 보네요. 요 밑에 화면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을지태, 통화선도 뭐 을지태,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지 탭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아마 발생될 일이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을지탭부터 작성을 합니다. 을지탭에 여기에 외화 종류 자산 부채를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채권 채무 종류가 아니다는 얘기. 여기 US 달러 뭐 JPY 뭐 유로화 뭐 해가지고 뭐 쭉쭉 엔화 위안화 쭉쭉쭉쭉 뭐예요? 채권 채무 종류가 아니라요. 외화 종류별로 입력합니다. 즉 화폐 단위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외화 금액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4번 장부가액은 주의할 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손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인데 이게 기말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에 평가금액 이 금액은요. 이 평가금액 입력 시 적용하는 환율은요. 세법에 따라서 평가 방법을 신고하고 신고서 제출한 방법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 현재 매매 기준율 등 확인해서 여기다가 적용 환율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10번 요거 평가손익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익 조정할 금액이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요게 어디야?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지 탭 여기에 보면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 여기 당기 손익금 계상액이 있어요. 당기 손익금 해당액은 세법상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을지 탭에서 작성한 내용이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3번에 회사 손익금 계상액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손익금액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와 3의 차이가 이렇게 쭉 나오죠. 손익조정 금액은 F3 조정 등록을 클릭해서
조정 등록 클릭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하는데 주의할 거. 요 200만 원을 200만 원 등록하는 게 아니라 300만 원, 100만 원. 즉 뭐냐면 외화자산 평가 차익은 300만 원이에요. 입금산이 유보합니다. 외화자산 평가 처손은 100만 원이에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따로따로 외화자산 부채별로 구분해서 세무 조정하고 개별 자산별로 유보 관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성 외화자산 등 특별계정 평가 방법 신고서라는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쭉 인적사항 다 불러와치겠죠. 여기에 금융회사 등이 아니죠. 일반적인 회사.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및 위험 회피 목적이 뭐라고 돼 있는 거 이것을 평가 방법을 신고하겠다. 예, 뭘로? 2사업년도 2번 3년도 종료 현재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를 할게요. 선택해가지고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쉽게 하려면 평가 안 하는 게 좋겠죠. 평가 방법 적용 안 하고 평가 안 하는 게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